함께하면 됩니다. 야! 함께하면 됩니다. 백운기의 정어리 TV 함께하면 곧 100만 됩니다. 이야 사랑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함께 갑시다. 함께하면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트럼프가 무너지고 있는 걸까요? 미국 뉴욕시장 선거에서 민주당의 34살 젊은 정치인 맘다니가 당선됐습니다. 아프리카 우간다 출신의 무슬림 신자입니다. 자본주의 심장 뉴욕에 무슬림 사회주의자 시장이 탄생한 겁니다. 선거 기간 트럼프는 맘다니가 당선되면 연방정부 지원을 끊겠다고까지 협박을 했는데 뉴욕 시민들은 트럼프를 심판했습니다. 맘다니의 승리는 단순히 혜성같이 나타난 젊은 정치인에 대한 호감을 넘어서 트럼프가 몰고 가는 추악한 가치에 대한 미국의 자성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맘다니 후보는요, 이번 선거에서 새로운 문법의 연설을 했다고 합니다. 불평등과 싸우자 이렇게 말하지 않고 공정함을 함께 세우자. 우리 도시를 되찾자 대신 모두를 위한 공간을 만들자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우리 정어리 정신과 좀 닮아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맘다니의 승리를 보는 기분이 좋아서 오늘 아침 오프닝에 미국 얘기를 해봤습니다. 생방송 백운기의 정치 1번지 출발합니다. 예, 여러분 우리 정어리 TV 여러분들이 사랑해 주시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가장 중요한 것은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눌러주시는 건데요. 정어리몰에서 소개해드리는 제품 여러분들이 많이 사랑해 주시는 것도 큰 힘이 됩니다. 이번 주 초에 포항 구룡포 햇 과메기 소개해드렸는데 여러분이 많이 사랑해 주셨고 또 과메기는 좀 지역에 따라서 좀 못 드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광어회를 어제부터 준비를 했더니 광어회는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역시 광어회는 다 좋아하시죠. 광어회 이게 자연산이거든요. 매일 새벽에 5kg 이상 되는 자연산 광어회만 수급해서 당일 손질해서 싱싱하게 보내드리는데 400g 한 팩입니다. 서너 명 정도 드실 수 있는 분량인데 27,900원에 무료 배송. 이럴 때 한번 자연산 광어회 맛있게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목요일이죠. 제가 목요일 좋아하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왜 제가 목요일 좋아하는지 아십니까? 다음 날이 금요일이니까요. 예, 오늘 뒷배경 어디 같이 보이십니까? 예, 아파트 위에서 찍은 풍경입니다. 광주 수안지구 아파트에서 무르익어가는 가을 사진 광주에 사시는 주원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배경으로 정치 1번지 꾸며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가을 익어가는 모습 찍어서 보내주십시오. 저희가 정치 1번지 배경 함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참여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한 분 소개를 해드릴 분이 있는데요. 이 제 옆자리에 있는 아름다운 꽃 보이십니까? 저 뒤에 있는 단풍보다 더 아름다운 꽃인데 이 꽃 사랑합니다. 안진걸 소장님이요. 어제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백운기 TV 100만 염원합니다. 이런 편지까지 써가지고 우리 정어리 TV 전해달라고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셨는데 안진걸 소장님 예. 어떤 분이에요? 저는 사진을 먼저 찍어야겠습니다. 인증샷. 네. 예. 너무 멋지셔가지고요. 제가 아침에 감사하다고 전화 드렸습니다. 그러셨습니까? 예. 네. 라이프 플래너 하시는 선생님이신데 항상 우리 백운기 TV 애청하고 계시고 또 백운기 TV에 나오시는 분들을 모두 응원하고 좋아하시는 강현주 선생님이라는 분인데요. 예. 이제 자칭 강남 좌파. 강남에 사시는데 강남 진보개혁 활동하시니까 굉장히 힘드시지만 꿋꿋하게 그 중도나 보수나 특히 극단주의적인 사람들도 많이 만나요. 그래도
항상 웃으면서 친절하게 이재명 대통령이 이 정도면 잘하는 거 아닌가요? 주가도 뛰고 미세복진구도 나오고 그래도 막 꼬투리를 잡는 분들이 많대요. 그래도 웃으면서 계속 설득하고 매불쇼나 백운TV를 한번 봐보시면 어때요? 이렇게 권유도 하신답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그래서 실제 몇 명이 넘어왔답니다. 보더니 들어보니까 참 설득력 있더라 백운TV.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82만 6천인데요. 우리 오늘 아주 대단한 분들도 나오셨는데 100만 백운TV가 100만이 되면 세상이 한 번 더 업그레이드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곳곳을 함께 해주십시오. 네, 여러분 함께 해주십시오. 목요일 고정 패널 두 분이 오늘 다 일정이 있으셔가지고 오늘 오랜만에 반가운 분 한 분 그리고 또 처음 뵙는 분 한 분 이렇게 모셨습니다. 백주선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왠지 한참 됐죠? 예, 제가 60만 대 왔었습니다. 50만을 넘어서 60만 돌파할 때 왔고요. 지금 80만 넘었으니까. 그때 왔다 가셔가지고 예. 80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앵커님하고 저하고 예. 이제 100만, 200만 TV로 갈 수 있는 계기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멘트 언제부터 준비하시길래? 네, 방금 준비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우리 정어리 TV에서는 처음 뵙는데요. 백이성 역사 독립군. 독립군이 오셨는데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백이성 역사 독립군입니다. 제가 오늘 오신다고 그래서 찾아봤더니 네. 백이성 역사 독립군 이런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예, 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채널 구독자가 20만 4천 명이나 되던데. 네. 오, 아주 유명한 인플루언서를 맞습니다. 모시게 됐어요. 네. 뭐 20만 명이지만 우리 정어리 TV의 80만 명에 비하면 아직도 멀었습니다. 독립군이시니까. 예. 네. 그러면은 역사 강의를 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역사와 현대사를 그리고 또 정치를 버무려서 예. 제가 하고 있습니다. 역사학자십니까 원래? 예, 역사학자. 역사 전공이세요? 예, 예. 오늘 저는 그 오시면서 책을 하나 이렇게 주셔가지고 예, 정말 감사합니다. 검사 열전 예. 이 책인데요, 여러분. 검사 열전. 예. 저 이제 오늘 받았으니까 읽어보겠습니다만은 예. 이 책을 쓰셨길래 예. 검사 출신인가 했더니 아니에요. 다들 그렇게 여쭤보더라고요. 아니에요. 네. 검사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제 예, 예. 역사를 통해서 예. 검찰이 어떤 일을 했는가를 쭉 보시는 거군요. 네, 우리나라 80년 동안의 용공 조작 사건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했습니다. 아, 예. 국가 폭력의 설계자들. 예, 야, 그러네. 네. 아주 시의적절한 그런 뒷표지를 책인데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없는 죄는 만들고 있는 죄는 덮는다. 예, 조선정 판사 위패 사건부터 조선 정판사 위조 집회 사건부터 조선정 예. 판사예요? 조선정 판사예요? 조선 정판사 위조 집회 사건이 조선시대? 아닙니다. 1946년도 예, 벌어졌던 조선의 정판사라는 건물이 있습니다. 네. 그 건물이 저게 정판사 그러니까 다들 판사. 아 판사다 조기대나 지귀영 같은 판사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 아닙니다. 정판사라고 MBN 건물 아시죠? 예. 지금 네. 남산 밑에 있는 MBN 건물이 바로 정판사 건물입니다. 오호. 예, 그렇습니다. 오. 거기에서 위조 집회를 찍어냈는데 이게 사실은 완벽하게 조작된 팩트라는 겁니다. 미 군정에 의해서 조작된 사건입니다. 그래요? 예, 야, 그리고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까지 예, 예. 대한민국을 뒤흔든 조작과 날조의 연대기. 네. 검찰을 개혁하지 않으면 한국의 모든 개혁 조치 불발할 수밖에 없다. 네. 구구절절 옳은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 감사합니다. 보수형님 TV님께서 백이성 독립군 역사 독립군 애청자신가 봐요. 아유. 백이성 방송 보면 스트레스 날라갑니다. 오, 그렇군요. 우리 또 백주선 변호사님도 오랜만에 오셨는데 예. 나홀로님이요. 백주선 변호사님 남양주 누나 반갑게 인사드려요. 남양주에 누님이 계신가요? 저를 이제 예뻐하시는 누님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오. 네, 오늘 또 잠이 오기 전에 방송 예고를 하고 올리고 왔더니 들어오셔서 보고 계신가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세 분과 백주선 변호사님은 이제 백운기 앵커님이랑 같은 성씨 백씨 예. 그리고 남양주 의인 또 민변하고 참여돼서 활동 정말 열심히 하셨던 정말 믿고 갈 만한 예. 우리 신뢰받는 법조인이고요. 백이성 역사 독립군은 뭐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 뉴미디어 채널계에서도 어마어마한 사이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백운기 앵커님의 고교 후배이신
좌 황현필, 우 백이성으로 통할 정도. 황현필과 백이성 그러면 사람들 무조건 믿고 들어가는 거예요. 역사로. 네. 오. 예. 예. 실력도 있으면서 재밌고 진정성도 있는 분들. 예. 오늘 두 분 정말 백은 TV 질이 더 높아졌는데요. 원래 높았지만 더 높아졌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안진걸 소장님 오시면 무조건 올라가요. 예. 그분 말하겠습니다. 익산 오빠님은 얼굴도 가수 백이성 닮았네요. 아, 예, 그렇습니다. 훨씬 아유, 미남이시네. 감사합니다. 예. 아주 오늘 기대가 됩니다. 본방송 시작하기 전에 예고 하나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슈 1번지 지금까지 금요일 밤 10시에 방송을 해드렸잖아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시간이 좀 너무 늦는 것 같아요. 그런 얘기도 하시고 그래서 이걸 투표를 해서 어떻게 해볼까 했는데요. 일단은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8시 반으로 땡겼습니다. 내일 밤 8시 반에 이슈 1번지를 하는데 내일은 정말 기대해 주세요. 여러분, 윤석열이 이제 지기현이가 12월까지 뭐 마친다고 하는데 선거 공판은 언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윤석열 선거 어떻게 나올지 매우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 이슈 1번지에서 모의 재판을 했습니다. 과연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예고 보시죠. 사건 번호 2025-129 피고인 윤석열에게는 사형을 선고한다. 피고인의 주장 자체로 이 내란이 불법이었음이 인정되는 뜻입니다. 이게 지금 팩트 공격을 너무 세게 하시니까 칼슘이라도 좀 주고 뼈를 때려야지. 잠시만요. 피고인 측 표정 좀 풀고 일단 말씀을 아닙니다. 지금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역시 중요한 얘기. 윤석열 피고인 선고 공판 진행하겠습니다. 예. 여러분께 결과를 미리 알려드려 버렸네요. 결과 바로 예고가 나왔습니다. 일이 됐는데 네. 뭐 다 아시는 거 아닙니까? 네. 박영식 앵커가 재판장을 맡고 이제 특검 쪽 그리고 이제 윤석열 쪽 이렇게 하는데 다 윤석열 쪽을 안 맡을 것 같다 이렇게 걱정을 해서 어떻게 하지 했는데 강수영 변호사님이 자청을 했어요. 내가 윤석열 하겠다. 엄청 그렇게. 재밌게 잘하신 것 같은데요. 네. 위태하게. 스타를, 스타를 고려하시네. 네. 어제 녹화했는데 네. 아주 강수영 변호사님 아주 끼를 마음껏 발휘해서 네. 윤석열 측 변호인이 아니라 아예 윤석열을 맡기면 어땠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원래 훨씬 마음에 부담이 없을 겁니다. 예. 어떤 이해관계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 측의 어떤 페르소나가 돼서 마음껏 한번 끼를 부려본다 이런 입장이 했으면 훨씬 활기차고 재밌게 역할을 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재판 얘기도 좀 많이 해야 될 텐데 우리 백 변호사님 보시기에 네. 윤석열 만약에 예. 우리 백 변호사님이 재판장이다. 예. 1심 선고 형량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이건 더 뭐 따지고 말 것도 없다고 보입니다. 뭐 그 행위 자체의 중대성이나 재판 과정에서 보인 태도를 봤을 때 사형 이외에 다른 선고를 한다는 것은 물론 사형제도가 없으면 모르겠으나 사형제도가 있고 양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저는 무조건 사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는 죄질과 태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백주선 변호사님을 재판장을 앉힐 걸 그랬구나. 다음에 김건희 재판이든 뭐 김건희 예. 재판이든 뭐 누구 재판이든 한번 나중에는 해보겠습니다. 배심원 단장으로. 그것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백이성 역사 독립군 이렇게 뒤에 돼 있는데 호칭을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백이성 강사님이라고 그래요? 아니면은 독립군 그냥 그 선생이라고 해주십시오. 백이성 선생님. 예. 배 선생. 예. 배 선생. 배 선생 좋습니다. 배 선생. 예. 역사적으로 예. 내란, 영모 이런 거 일으킨 자들한테 네. 사형 말고 뭐가 있나요? 없습니다. 없죠. 그냥 무조건 사형입니다. 단 전두환은 사형은 선고됐는데 풀려났죠. 노태우는 무기징역이 선고됐죠. 그런데 풀려났습니다. 막 그런 상황입니다. 예. 옛날에는 그 영모를 일으킨 사람 하나를 처단하는 걸로 끝나지 않고 삼족을 멸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삼족을 멸했습니다. 네. 그런데 중국은 뭐 구족을 멸했으니까. 중국에서는 예. 구족을 멸했으니까. 예. 영락 황제가 그 자기의 정변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방효유라는 그 유신을 처단했을 때는 10족을 멸했습니다. 예. 10족이라 하면 예.
친가 쪽 삼촌, 그리고 외가 쪽 삼촌, 그 다음에 처가 쪽 삼촌, 네. 또 한쪽이 뭐냐? 자기 문화생들. 아. 문화생과 네. 동기들, 친한 애들까지 다 뽑아가지고 죽여버리는 거예요. 예. 이런 식으로 황제들은 철저하게 응징을 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이제 황제가 돼가지고 윤석열을 응징해야 될 때입니다. 야, 우리 오늘 역사학자님 또 네. 변호사님 예. 계시니까 든든하네요. 예, 네. 길거리 적폐 세력 안진걸도 한번 주장해보고 그냥 사형 선고가 안 되고요. 네. 예전에 우리 역사님이 능지처참이 능지처참. 있죠. 아, 사지를 찢어 죽이는 네. 그다음에 부관참시가 있죠. 한명회가 당한 거. 네. 죽어서도 다시 한번 죽임을 당하는 네. 네. 그 정도의 무서운 그리고 그 정도로 악랄한 죄가 아니었을까. 윤석열, 김건희 일당은. 저도 항상 이제 카톨릭 사제님들과 함께 사형 폐지 운동을 해온 입장이지만 네. 언젠가 이제 조용히 묵상하면서 그러나 단 한 번 윤석열, 김건희 일당에게만은 사형을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빌어본 적이 있습니다. 예. 네, 갑자기 숙연해집니다. 아니, 그러니까 사형 폐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예. 한 번 한다면, 그래도 대한민국의 그럼요. 역사 국민을 생각하면 또 세계 민주주의에 끼치는 선한 영향을 생각하면 한 번은 윤석열 일당은 사형을 해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호소드려 봅니다. 그렇습니다. 보수형님 TV님도 구수니까 구족 갑시다 그랬죠. 구수니까 구족. 네. 배어팡님, 백이성 선생님 건강 좀 나아지셨나요? 네. 건강 좀 아프셨나 보다. 제가 이 책을 그 9월 30일, 그 2023년 9월 30일에 제가 그 뇌 쪽에 문제가 생겨서 쓰러진 적이 있어요. 오. 이 책을 쓰다가 쓰러진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요번에 2년이 지나서 이 왼쪽 손가락 근육이 완전히 다 회복이 되는 거를 기점으로 하여 다시 썼습니다. 제가. 그야말로 예. 영혼을 갈아 마신 책이군요. 아, 정말 그 제가 쓴 책 모두가 그렇습니다만 특히 저 검사 열전은 윤석열 정부 때에 저걸 출판하려고 했으니까요. 예. 보수 세력들이 저에게 악플을 달기를 출판 금지 가처분을 때리겠다라고 했는데 제가 요번에 내니까 그분한테 메일을 보냈는데 확인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그분한테 책을 하나 보내드리죠. 그러게 말입니다. 주소를 몰라서. 그 이제 마지막 사건이 서울시 공무원 가족 조작 사건인데 네, 그게 네. 민변 통일위원회에서 주축이 됐고 예. 또 그 사건을 통해서 지금 남양주의 김용민 의원이 예, 김용민 의원이. 굉장히 맹활약함으로써 예. 국민들에게 각인도 됐고 또 그 힘으로 검찰 개혁까지 밀어가고 있어서 예. 좀 마지막 그 에피소드도 굉장히 또 의미 있는 예. 그 스토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공판 조작에 가담했던 유우성 씨를 간첩으로 모는데 일조했던 이시원 검사. 예. 이시원 검사가 말 그대로 윤석열 때 핵심이죠. 지가 뭐라고 공직기강 비서관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지가 네. 뭔데 공직기강을 비서관을 합니까? 기강을 잡는 비서를 했다 이 말. 아니 남을 간첩으로 몰아가지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어떻게 공직기강 비서관을 합니까?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예.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는 저도 참 그 기가 막힌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예. 다음에 기회가 되면 네.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다뤄야 할 이슈가 좀 많아서요. 자, 첫 번째 이슈로 갈 텐데요. 첫 번째 이슈 제목은 김건희의 거짓말 퍼레이드입니다. 한번 보시죠. 김건희가 지금까지 거짓말한 거 뭐 셀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당장 생각나는 것만 해도 그 백화점 직원이 그렇게까지 기억을 하고 그러는데도 뭐라고 얘기를 하면서 빠져나갔냐면 아마 그 점원이 정치적인 이념이 달라서 그랬을 거다라고까지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지지하지 않는, 우리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이니까 나를 공격하려고 한 거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지요. 그랬는데 결국은 털어놓았습니다. 여기에서 궁금한 게 왜 지금 건진 법사가 중개에 여러 가지가 있고 다 뭐 어쩔 수 없이 줬다. 심지어 이런 증언까지 나옵니다. 종교인한테 받으면 문제 안 되거든요.
뭐 이렇게까지 해서 받았다는 말까지 나오는데 그걸 샤넬백만 받았어요라고 합니다. 이거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것부터 한번 생각해 보죠. 자, 뭔가 좀 전략적으로 한 것 같은데 백주선 변호사님, 지금까지 안 받았다. 누구한테요? 누구한테든지요. 그때까지만 해도 받은 적 없다고 했다가 네. 이제 줄줄이 나오는데 그러면 다 인정을 하든지 끝까지 부인을 하든지 그래야 정상인데 네. 이건 받았다. 그라프 목걸이는 절대 안 받았다라고 얘기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이건 이제 변론 전략이라고 봐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진행 과정에서 혐의를 전부 부인하기는 어렵다라고 이제 변호인단에서 판단을 한 거죠. 예. 그렇다면 이제 그랬을 때 나오는 게 이것도 이제 갈라치기. 그래서 인정은 하되 가장 혐의가 가볍고 본인에게 돌아올 불이익이 가장 적은 부분을 인정해서 일단 그렇기 때문에 일부 인정했다. 예. 그래서 재판 절차에 성실히 임하고 있고 그 금액도 낮춰서 뭐 특가법 적용이라든 이런 부분도 좀 줄여보려고 하고 그리고 이번에 보석 신청이 났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도 본인이 전면 부인하는 것보다는 일부를 인정해서 재판 절차에 협조하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임으로써 본인이 불구속 상태 혹은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도 괜찮다는 어떤 어필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일부 인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한다고 빠져나갈 수 있을까 싶은데 안진걸 소장님. 네. 드러난 것만은 일단 인정을 하자 뭐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사실 그라프 목걸이 같은 경우에도 건진이 좋다고 자백하지 않아요? 예, 그리고 그 그라프 목걸이뿐만 아니라 나토 순방 때 온 국민이 다 보지 않았습니까? 1억 안팎의 사치품 뇌물을 온몸에 두른 것을. 그러니까 지금까지 인정한 것은 예전에 대선 전에 아이블리브 사가 학력 조작, 경력 조작을 인정한 거 딱 하나 있었어요. 그건 너무 명백하니까. 요거 지금 제가 검찰에 항고해가지고 지금 수사 중에 있는데요. 그다음 두 번째, 최재형 목사님이 건넨 디올백은 그건 영상이 찍혀버렸으니까. 그런데 오히려 그것을 최재형 목사를 나쁜 사람 몰고 그걸 수사하고 조사했는데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 권익위 국장을 압박해서 그분이 결국 극단적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죠. 이 두 개.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세 번째 이게 인정인데 이것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건진이 그냥 아예 물품 갖고 나타나 버렸는데요. 처음에 둘 다 거짓말하다가. 그리고 목격자들도 있고. 그러니까 정말 다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것만 딱 하나씩 인정하는 아주 비열하고 몰상식한 태도다.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형량도 낮추고 보석도 노리고 이런 건데. 근데 우리 지금 그 시중에는 장안에는 그 이상한 남자하고의 문자가 수백 개가 지금 확보가 됐지 않았습니까? SBS 단독 보도 나오는데 주가 조작의 범죄자이자 이상한 유부녀로서는 할 수 없는 이상한 내용이 담긴 문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패널 이름을 공개했어요. 이준수인가? 준수. 준수하다. 그래서 그것을 기억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꺼냈다는 설도 도는데 왜냐하면 이제 시대를 돌려야 되니까 그건 너무 치명적이다. 이렇게 그런다고 돌리겠어요. 오히려 더 그렇죠. 이제 근데 이렇게 부인을 하기 때문에 분노가 더 커지고 기성 언론들도 대부분 부정적으로 비판하거든요. 비판적으로 보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슈만 더 커지는 아주 어리석은 전략을 쓰고 있는 거죠. 정필성님, 앵커님 세 글자로 정리하겠습니다. 개수작입니다. 맞습니다. 이게 다른 건들도 다 증거가 드러났고 준 쪽에서 다 줬다고 인정을 하고 확인한 것이지 않습니까? 막 방금 얘기했던 목걸이나 이런 것들도 그렇기 때문에 일부 아주 형식적으로 이렇게 분리해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걸 법원이 인정해 줄 리는 없습니다. 이 뇌물이라고 하는 게 뇌물 액수에 따라서 형량이 엄청나게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1억 이상이면 무기징역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지금 통일교 쪽으로부터 받은 것만 해서 한 8천만 원? 예, 6천에서 8천까지 나왔습니다. 뭐 토탈 다 합하면. 네. 근데 이제 그걸 좀 낮춰보겠다고 이런 머리를 쓰는 것 같은데 그것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이완 합의 그림도 있고 또 서희건설 그게 한 1억 안팎 정도로 되고요 지금. 그다음에
무슨 뭐 콘스탄틴 시계? 예. 쉐론인가? 예, 네. 그 사업가한테 예. 사실상 상납받은 것도 있고. 그러면 최재형 목사님 건도 있고 합치면 몇 억이 기본이 몇 억이에요. 하나만 해도 1억 넘지 않나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전략은 명확하고 확실하게 드러나서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일부분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끝까지 다투겠다. 이런 이제 태도인 건데, 그건 사실상 뭐 이런 정도의 전략으로는 결코 중형을 벗어나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백희성 선생님. 네. 그거는 언제부터 없어졌어요? 주리를 틀어라 막 이러는 거. 아, 주리를 들으라는 네. 영조 때 없어졌죠. 예, 영조 때에 네. 그 속대전 회통을 발하면서 네. 없어졌습니다. 대전회통이라는 게 조선의 헌법이죠. 예. 헌법인데 옛날의 헌법은 뭐 국민의 기본권 이런 것보다는 형법을 어떻게 다루느냐입니다. 사람을 어떻게 말 그대로 조지느냐 이거거든요. 그런데 좀 인도적으로 이게 너무 강한 고분은 하지 말라. 뭐 주리를 튼다든지 앞슬 그러니까 뭐 자가를 해놓고 맨 무릎을 꿇려놓고 네. 위에 누르는 뭐 이렇게 거죠. 돌로 누르는 이런 거는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이제 바꿨죠. 그때 인권을 좀 생각을 하신 거군요. 영조대학. 뭐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아 근데 오늘 이렇게 했죠. 살아있는 챗 GPT 맞습니다. 옆에 계시니까 든든하네. 예. 그러니까 조선 시대에는 대명률이라고 해서 네. 명나라의 형법률을 우리나라에 맞게 고쳐서 썼는데 거기에 보면 이 주리를 튼다는 건 사실은 수사의 기법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형벌이 아니라 자백을 받아내는 방법이고 그 대명률에 보면 그 주리를 틀 때나 곤장을 칠 때 수사를 위해서 곤장을 칠 때 그 길이나 제목 이런 것까지 다 있고 어떤 제목은 어떤 넓이로 이런 것까지 다 자세히 담겨 있는데 우리나라 조선에 바로 쓰기가 어려운 것들은 약간씩 바꿔서 쓰고 그것을 계속 왕조가 거듭하면서 고치다가 이제 영조 때 대전회통, 속대전회통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비를 한 것입니다. 이준수라는 친구가 이제 이름이 나오기 시작한 것도 관심을 끄는데 저는 최근에 또 하나 궁금한 게 김건희 핸드폰이 건진법사 집에서 나왔잖아요. 네. 아니 어떻게 하면은 그 다른 사람의 핸드폰을 가질 수 있게 되나? 어땠을까?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네가 좀 보관하고 있어 위험하니까? 그럼 그럼 차라리 면도 폐기를 하지. 있죠. 뭐 일단 김건희와 건진의 관계는 건진 보면 반말을 쓰잖아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이 이름도 건진 예, 건희 그렇죠. 뭐, 건진 건희 그렇게 건진 맞췄다니. 건희 뭐 이래가지고 맞췄다는 이야기도 있죠. 네, 그렇죠. 예. 개명을 했으니까 김명신에서 김건희로. 예. 아, 예. 그러면은 김건희 개명을 건진이 해줬을 수도. 예. 그러니까 이제 종교적 의남매일 수 있는 거죠. 너는 예. 내 지도를 받고 건진 건희 뭐 이렇게 또 뭐 이건희를 해가지고 돈도 많이 벌어라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건진이 이제 건희를 사실상 장악한 상태에서 온갖 국정농단, 국정개혁을 일삼던 상태에서 그 이제 핸드폰에 여러 이제 정보가 있는데 불법 정보가 가장 믿을 만한 곳이 건진이었던 것 같아요. 두 사람은 영적으로 이렇게 결탁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거 다 드러나가지고 이제 하나씩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근데 뭐 건진한테 맡겨가지고 무슨 그 세속의 때를 신통방통한 무슨 영험한 능력을 발휘하려고 했다는 설도 있더라고요. 아무튼 뭐 이런 식으로 뭐 드러난 것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부인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겠습니까만은 그런 식으로라도 조금이라도 어떻게 좀 낮춰보려고 하는 그 모습이 참 가련하기 짝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인정하고 사죄하고 정말 지금이라도 뉘우치고 그래도 국민들 마음이 달래지지 않을 텐데 끝까지 감추고 어떻게 해서든지 빠져나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 오히려 국민들 분노만 더 키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진실은요 항상 제가 말씀드립니다. 송곳과 같습니다. 반드시 뚫고 나옵니다. 가릴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밝혀지는데 그걸 밝혀내려면 참 정의로운 재판장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실체적 진실을 제대로 밝혀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검사도 중요하고 특검도 중요하지만 최종적으로 그 일을 맡은 보루는 바로 재판장일 겁니다. 지금 정말 대비되는 재판장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지기현, 하나는 이진관. 이진관 부장판사 하는 걸 보면은요, 그런 반응들이 많이 올라와요. 저분이 훌륭한 게 아닙니다. 그냥 저분이 정상인 겁니다. 맞습니다. 저렇게 해야 하는 네. 겁니다. 안 나오면 구인영장 발부하고 과태료 물리고 그걸 박수 칠 일은 아니다 이겁니다. 그런데 지기현 같은 자가 있으니까 정의롭다, 공정하다, 상식적이다. 사실은요, 상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상식적인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그게 특별하지가 않죠. 특별하면 상식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특별한 게 무너져버린 세월이었기 때문에, 그 상식이 무너져버린 세월이었기 때문에 그 상식이 특별한 것처럼 보일 뿐이죠. 그런데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이진관 부장판사가 지금 한덕수 재판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보여준 모습들 참 우리가 기대하고 박수 칠만 합니다. 한번 가보시죠. 저희 재판부는 또 그리고 불출석을 할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제재 요건에 해당되면은 제재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란특별법의 신속 재판을 고려해서 필요한 제재 조치는 바로 다 취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과태료 부과뿐만 아니라 구인영장 발부도 검토하고 있고. 예, 지금 이진관 부장판사에게는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지금 안 나오고 있어요. 그래? 안 나와? 너 어디서 보고 배운 거야? 우리는 그렇게 안 돼. 그래서 지금 맞습니다. 과태료도 부과하고 구인영장도 발부하겠다라고 했는데 저건 법정에서 얘기한 거고 곧바로 또 조치를 취했습니다. 과태료 500만 원 내리고 구인영장 발부했습니다. 백주선 변호사님, 예. 과태료는 어떤 의미인가요? 멋있다. 과태료는 이제 법원의 출석 요구에 불응한 것에 대한 제재 수단이고 가장 흔하게 쓰는 방법입니다. 그럼 이제 판사가 이렇게 딱 내린 거니까 뭐 어디 이의 신청도 못 하고 내야 되는 거죠. 예. 바로 이제 이 집행 절차가 들어가서, 그러니까 스스로 납부하거나 아니면 강제 집행을 하게 되는 건데, 만약에 이번에 500만 원 안 나고 또 버티면 더 올려갖고 또 이 때리니까? 새로운 그 출석에 대해서 불응하면 또 새로운 불응이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가 있고, 통상 50에서 한 150, 그러니까 보통 100만 원 정도를 많이 부과해 왔는데 500만 원이라는 엄청 것은 센 거네요. 네, 엄청 뭐 그게 최고인지까지 제가 확인을 못했지만 가장 무겁게 이 재판에서 그 증인의 지위라는 것이 사실은 거의 피고인의 지위와 유사한 사람들인 거거든요. 그런데도 이 중요한 진술에 대해서 책임 있게 나오지 않는다. 그건 용인할 수 없고, 아까 잠깐 영상에 나왔지만 이 내란 재판은 신속하게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한 번 안 나오면 과태료 한번 부과했다가 말고 이런 게 아니고, 과태료도 가장 무겁게 부과하고, 그리고 바로 신속하게 구인영장까지 발급을 해서 돈을 뭐 납부하고 말고를 떠나서 반드시 이 법정에 와서 진술을 해라, 혹은 선서를 하고 어떤 사안지에 대해서 당신의 입장을 밝혀라 라는 것을 분명하게 재판 절차에서 실현해 내겠다라고 하는 재판장의 강력한 의사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이상민도 판사 출신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뭐 그 의미를 분명히 알겠고, 지금 이진관 부장판사가 확실한 의지를 밝혔기 때문에 거부하기 힘들겠죠. 그리고 구인영장 발부하면 바로 집행하지 않습니까? 다 집행 들어갑니다. 예. 네. 이 다음에는 뭐 이제 안 나오고 버틸 수 없을 것 같은데, 이진관 부장판사가 일단 지금 재판을 착착착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해요. 직위원이나 할 때 다 하면서 지금 휴가 갈 거 다 가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11월까지 마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늦어도 올해 안에 선고 기일이 잡힐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한덕수를 빨리빨리, 지금 한덕수는 내란 주요 임무 종사 혐의죠. 원래는 내란 방조로 특검이 기소를 했는데, 이진관 부장판사가 그 내란 주요 임무 종사로 공소장을 좀 변경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해서 병합을 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게 더 형이 크니까. 특검이 왜 그렇게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해서 지금 해가지고
한덕수가 내란 주요 임무 종사가 됐든 방조가 됐든 한덕수한테 무기징역을 딱 선고를 한다. 그러면 지기현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란 수괴를, 우두머리를. 그 의미가 매우 큰 거죠. 코를 딱 꿰는 거죠.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진관 부장판사 열심히 응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청원도 올라가고 있어요. 이진관 부장판사를 내란 전담 재판부에 판사로 이렇게 재판장으로 가게 하자. 이렇게 하는데 만약에 이런 청원이 계속 올라가면 가능할까요? 할 수는 있을까요? 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민주당만 결심하면 됩니다. 아하. 왜냐? 내란특별재판부는 국회 과반수마 마음을 딱 먹고 투표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민주당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렇게 막 500만 이상이 청원을 하면 예. 조이댄들 버틸 수 있겠습니까? 네. 저는 정청래 당대표의 결단만 남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뭔가 지금 수를 찾기는 찾아야 됩니다. 지기현 조이대가 있는 한 우리가 끝까지 안심할 수는 없으니까요. 근데 어제 재판정에서 상당히 주목할 만한 증언이 나왔어요.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이 증언을 했는데 최상목 당시 부총리죠. 최상목 부총리가 그런 얘기를 했대요. 근데 최상목도 지금 행방불명이에요. 왜 그런지도 한번 찾아보겠는데 아마 직접 증인으로 나와서 이야기하기가 좀 불편하니까 도망다니는 거 아닌가 싶은데 어차피 최상목도 지금 혐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덕수 재판과 관련해서 왜 조태열, 최상목 이렇게 증인으로 불렀냐 하면 한덕수가 계속해서 하는 말이 아니 나는 반대했다. 그리고 국무회의 소집한 것은 이렇게 많이 와가지고 반대하게 하려고 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데 그걸 이제 배척하는 것들이 다 나오잖아요. 한덕수는 뭐 집에 와서 보니까 뒷주머니에 뭐가 있었니 어쩌니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거를 믿으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그 국민을 진짜 바보로 보는 거죠. 그런데 최상목 부총리가 특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한덕수한테 50년 공직 생활을 이렇게 마무리하려고 하십니까? 그러면서 반대를 했다. 그리고 또 이상민 행안부 장관한테는 반말을 했다고 그래요. 야 인마 너는 예스맨이니까 그런 거 반대 못하지. 그래서 얼굴은 이상민이가 더 들어 보이던데 하고 궁금해서 제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최상목이 63년생 1963년생 그리고 이상민이가 1965년생이더라고요. 아마 서울대 법대 후배라서 반말을 했나 그런 생각은 들어요. 그랬을 수 있죠. 그래서 반말을 했던 것 같은데 조태열 장관이 그 말을 진짜로 들었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좀 특이해서 기억이 난다라고 증언을 하더군요. 들어봅시다. 이는 최상목 전 장관이 피고인에게 왜 반대를 안 하셨습니까? 50년 공직 생활을 이렇게 마무리하려고 그러십니까? 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라고 진술하셨는데 맞습니까? 제 표현이 상당히 강해서 이 양반 굉장히 세게 얘기하네 뭐 그런 느낌을 가지면서 제가 들었기 때문에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최상목 전 장관의 말을 듣고 어떤 말을 하던가요? 그러고 나서 바로 왜 내가 반대를 안 해요? 반대했습니다. 그렇게 그런 요지의 반박 답변을 하신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증인은 최상목 전 장관이 이상민 전 장관에게 너는 원래 예스맨이니까 노라고 못했겠지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라고 진술하셨었는데 이것도 맞나요? 그것도 제가 표현이 과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상민 전 장관은 최상목 전 장관의 말을 듣고 어떤 말을 하던가요? 뭐 그냥 그 민망한 표정으로 뭐 이렇게 별 말을 한 그 워딩은 제가 기억이 안 나고요. 뻘쭘한 표정, 민망한 표정으로 반응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 안정걸 소장님, 이제 조태열 전 장관의 이렇게 증언을 들으면 우리가 저거는 억지로 지어서 하는 말이 아니구나라고 느낌이 확 오잖아요. 그때 당시 분위기가 딱 그려지잖아요. 잘 느껴지죠. 그러니까 최상목이 국민들을 속이고 문건을 받아놓고도 안 받았다고 하고 문건을 또 무슨 쪽지라고 이렇게 처음부터 프레임을
그래서 비상계엄을 치밀하게 준비하고 아주 조직적이고 엄청난 범죄자적인 걸 은폐한 것은 매우 잘못이고 책임을 당연히 우리가 물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재판관 임명도 굉장히 지연하고 3명 중에 2명만 임명하고 여러 장난을 쳤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최상목이 반대했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뭐 100% 제가 묻을 수는 없지만 여러 정황과 조태열의 증언, 조태열도 소극적으로 반대한 것으로 계속 일관되게 알려져 있고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조태열의 목격담은 굉장히 팩트에 가깝지 않나 이렇게 우리가 정황과 상황을 종합하면 말 수 있고 한덕수가 아주 비열한 자라는 게 그래서 재판부가 너무 잘 짚은 거죠. 방조가 아니라 내란 주요 종사자, 내란 2인자, 넘버원 윤석열, 넘버2 한덕수, 넘버3 김용현, 배우 조정, 김건희 이렇게 정확하게 이제 그림이 맞춰지는 것 같습니다. 사실 조태열 장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쉬운 게 많아요. 조태열 전 장관 아버지가 조지훈 네, 조지훈 씨. 시인이죠. 예. 네. 네. 참 유명한 우리 교과서에서도 네. 청록파, 네. 네. 청록파. 시사적 조지훈 씨는 시인. 어떤 네. 분으로 평가되나요? 조지훈 씨는 지금 조태열 외교부 장관의 행보를 보면은 딱 한 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4.19 혁명 때에 민중의 편에 섰던 사람입니다. 이승만을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조지훈 씨. 예, 예. 조지훈 씨가 뭐 청록파로서 친일파 의혹이 있다 이런 거는 저는 막 됐고요. 그러니까 뭐냐 이승만을 반대했던 거는 확실합니다. 이승만을 정말 뭐 걸고 반대했습니다. 자기 교수직을 걸고 예. 당시에 고려대 동국대 교수였는데 자기 교수직을 딱 걸고 막 교수 성명에도 참여하고 아주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이승만 기념관 건립 추진위원회 이사입니다. 아이고. 정말 호부의 견자라는 거예요. 네. 호랑이 같은 아버지의 개 같은 아들이라는 거예요. 정말로. 호부 견자. 예. 저는 진짜 이런 거는 말이죠. 지금 저 재판을 보면서 아이고 그래도 일말의 양심이 살아있구나. 일말의 양심이 살아있구나. 일말의 양심이 살아있구나. 어떻게 해서 저거 아버지가 이승만을 그렇게 반대했는데 지는 이승만 건립위원회 이사가 돼가 있느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는 아무리 반대를 했다 쳐도 내란 국무회의에 참여한 사람으로 이제 영원히 기록에 남아 있는 거예요, 이제. 아이고. 예, 정말 그 아버지를 부끄럽게 하는 아들 되면 되겠습니까? 아이고. 조태열 같은 사람들이 꽤 많이 있어요. 이렇게 뭐 지금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국무위원들 계속 조사받고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는데 이번에 그 재판이 나온 사람이 박상우라고 국토부 장관을 했어요. 박상우가 국토부 장관 맞아요? 왜 예. 윤석열 때 장관들은 이름이 기억이 안 남죠?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전혀 존재감이 없고 네. 그냥 윤석열, 윤석열 김건희, 정부 때는 윤석열, 김건희, 한덕수밖에 기억이 예, 윤석열, 이상민도 기억이 남지만 한덕수, 이상민, 김건희, 다른 한동훈 장관이 있는지는 몰라요. 예, 이 5명 외에는 존재감이 하나도 없었어요. 나중에 이제 송미령은 알게 됐어요. 송미령은 이제 반대했으니까 반대했고 본인이 반대했다라는 걸 증언해 준 사람이니까. 이재명 정부 장관이 되면서 그러면서도 알려졌는데 송미령이라고 있었지 알게 됐는데 예. 아무튼 박상우 억울합니다. 저는 무엇이 억울합니까? 저는요 반대하고 싶었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정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다가 저는 자리에 참석했을 뿐이고 무게감 있게 다루거나 그럴 상황이 아니었어요. 이진관 부장판사가 엄중하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말해도 됩니까? 한번 보시죠. 그 당시에 비상계엄을 해야 될 상황이었으라고 생각하십니까? 계엄이라는 걸 대한민국 국민 누가 그걸 생각을 하고 할 수 있었겠습니까? 전혀 생각할 수도 없는 비상계엄이 됐는데 정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다가 나오셨다는 거 아닙니까? 이미 상황이 끝나 있었고요. 왜 국무위원들이 못 말렸냐라고 이야기를 하시던데 국무위원들이 그냥 저 자리에 참석을 했을 뿐이지 무게감 있게 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고요. 예. 뭐 법적인 책임을 떠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적절하신 겁니까? 저희 국무위원들도 사실은 어찌 보면 피해자인 거죠. 법정까지도 하죠. 검찰에 2번 조사받고 변호사비 들고 이거 뭐 개인적으로 엄청난 손해인데 국무위원들도 12.3 비상계엄의 피해자다. 그런 말씀을 윤석열을 상대로 하셔서 말씀하시는 건 제가 이해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장관이면 국정 운영에 관여하는 최고위급 공무원입니다. 그렇죠? 진짜 뭐 이거는 그러니까 국무위원회 헌법상 지위라는 게 있습니다. 뭐 아무리 이제 대통령제 국가이고 그래서 대통령의 권한이 강하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내각제적 요소를 도입하고 있고 거기서 국무위원회 역할은 정말 중차대한 것이고 헌법적 의무라는 건 뭐냐면 기본적으로 국민의 기본권, 생명과 신체, 안전을 지키는 역할인 것인데 한두 명도 아니고 열 몇 명이 거기서 제대로 말도 못하고 특히나 국토교통부는 또 얼마나 중요한 자리입니까? 그 자리에 책임을 맡고 있는 장관으로서 국무위원회 한 사람으로서 뭐 중요하게 말할 수 있는 무게감 있게 말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었다. 본인도 피해자였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이 12.3 내란에 대해서 아무런 뭐 관심도 없고 생각도 없고 책임감이 없는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태도고 여전히 반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재판장님은 굉장히 진지하고 엄정하게 대하는데 이자는 실실 웃어가면서 약간 엷은 미소를 지면서 직연하고 어울려요. 매우 가볍게 직연하고 어울려. 이 어마어마한 사태 사실 국토교통부면 요직 중에 요직이거든요. 장관 중에서도. 그럼요. 그다음에 부동산 예를 들면 정책을. 비상계엄이나 내란이 발생하면 건설경기 안 그래도 한국경제가 지금 최악인데 건설경기 최악이 영향을 상당히 끼쳤거든요. 당시만 해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요. 그렇지. 그다음에 부동산 시장도 하향 안정화를 넘어서 폭락할 수도 있다라는 걸 당연히 지가 나서서 그래도 최상목은 100% 믿을 수는 없지만 경제에 끼치는 악영향을 조금은 알아서 소극적인 반대라도 한 거잖아요. 그러면 국토교통부 장관 최상목이한테라도 이렇게 결합해갖고 이거 총리님 대통령님 이건 안 됩니다. 이 한마디 못 해놓고 실실 웃고 있어요. 재판장님 너무 진지한데? 저는 저 박상우라는 자의 말을 들으면서 그게 생각이 났어요. 단테의 신곡이라는 책 있지 않습니까? 네. 유명한 책. 거기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지옥의 가장 뜨거운 자리는 도덕적 위기 때 중립을 지켰던 자들을 위해서 예약돼 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저건 중립도 아니고 그냥 가담한 건데요. 어떻게 저 자리에서 억울하다고 얘기합니까? 그 많은 국무위원들, 국무위원이면 이 나라에서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공직입니다. 이렇게 국민을 배반하고 국민을 총칼로 위협하겠다는 불법 계엄을 한다라고 하는데 어느 누구 하나 바짓가랭이 붙잡고 말린 사람이 없었다.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윤석열 정권의 실상이 올시다. 영모 얘기하는데 왕이 이렇게 직접 영모를 일으키는 적도 있었습니까? 있습니다. 친위 쿠데타가 그렇죠. 우리나라 최초의 친위 쿠데타가요. 우리나라에 굉장히 긍정적인 역할을 가져왔습니다. 앵커님. 그게 언제인지 아십니까? 언제입니까? 신라 법흥왕 때. 2차돈의 순교. 그게 우리나라 최초의 친위 쿠데타입니다. 그게. 그 다음에 그거를 굳이 친위 쿠데타로 봐야 되냐 하면은 법흥왕보다 조금 더 앞으로 가서 그 고구려 대무신왕 때의 그 왕자 호동과 낙랑공주 있죠. 그것도 친위 쿠데타입니다. 그러니까 이 친위 쿠데타가 그때는 하나는 법흥왕은 불교를 공인하기 위해서 미신에 쩔어 있던 그 대신들을 잡아 누른 거고 2차돈을 죽임으로써 이어서 2차돈은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성이 박이차돈입니다. 전주희 씨가 아닙니다. 박이차돈. 박이차돈이 2차돈이라는 게 우리 이제 신라 향찰로 보면은 고슴도치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박고슴도치 이 말입니다. 그래 이제 2차돈이라는 인물이 죽음으로써 불교로 잡았다면은 대무신왕은 왕자 호동과 낙랑공주, 왕자 호동이 낙랑공주를 쳐들어가서 낙랑국을 정벌하게 된 거죠. 요런 어떤 우리나라 발전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러면 요번에 이 윤석열의 쿠데타는 말이죠. 도대체가 저는 이해할 수가 없는 쿠데타예요. 아니 도대체 뭐 때문에 쿠데타를 일으켰는지 목적 자체도
너무나 불분명. 목적이라고는 굳이 말씀드리자면 안영걸 소장님 그게 있지 않겠습니까? 김건희를 위해서. 네. 맞습니다. 네가 사랑하는 걸 어디까지 해봤니? 나 계엄도 해봤어. 뭐 이런 이런 거 외에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 역사님 사랑이라는 말은 너무 고귀한 단어고요. 너가 한번 맹종을 어디까지 봤니? 추종을 어디까지 봤니? 나는 건진건의를 위해서 겸까지 일으킨 인사라냐. 나는 이렇게 종교적으로 그들을 숭배하고 있어. 그러면서 이름이 남는단 동시에 말이야. 서정욱이 증언했죠. 윤석열이 입만 열면 이재명이 한동훈이 권순일이 쓸어버려야 된다, 죽여버려야 된다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친이 쿠데타를 치밀하게 자신들의 권력을 확장하기 위한 목적뿐만 아니라 감정적으로 저지른 이 세상 가장 어리석은 위정자였던 것이죠. 네, 결국은 장기 집권, 영구 집권을 그렇죠. 꿈꿨다고 밖에는 그렇죠. 꿈도 꾸면서. 왜냐하면 현직의 대통령이 그 목적 외에 무엇을 목적으로 쿠데타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인 민주적인 기본적 완전히 없고 뭐 체육관 선거를 하든 아니면 뭐 밀실에서 뽑던 그렇게 해서 권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군사력을 동원하겠다라고 보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뭐 저는 이번에 경복궁을 그 이배용 위원장하고 같이 간 것도 저는 솔직히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경복궁을 자기 계엄 성공 이후에 집무실로 쓰려고 했던 거 아닌가.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 왕조국가로 바꾸겠다. 네, 왕조국가로 아예 그냥 명성황후처럼 지가 하려고 했던 거 아닌가. 제가 그 생각을 좀 합니다. 그 말씀하신 게 그것도 제가 궁금한데 그 명성황후 침전까지 들어가 가지고 경호원들을 물리치고 둘이서만 10분 정도 머물렀다는 거 아닙니까? 무슨 짓을 했을 것 같습니까? 아니 뭐 앉아가지고 잠깐 우리가 뭐 제가 기독교도입니다만은 기도하듯이 뭐 잠깐 구슬했겠죠. 제가 생각할 때는 앉아가지고 무슨 의도로 뭘 위해서 했을까요? 그것은 아무래도 이제 그 자기의 집권. 아니 왜 명성황후 침전이 된 거죠? 명성황후가 원래 그 집권했을 때 이모군란으로 한번 쫓겨나죠. 이모군란으로 한번 쫓겨나가지고 충주로 장호원으로 피신했을 때 진영군이라는 여자 무당을 만나가지고 무당을 만나가지고 한 15년 동안 그 무당이 사실상 비선실세로서 조선의 국정을 지 마음대로 주무르거든요. 그런 거를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명성황후 전공자인 이배용 위원장을 데리고 들어가서 이배용이 명성황후 전공입니까? 명성황후를 전공한 사학자입니다. 그 사람이. 그러니까 뭐냐면 명성황후를 전공한 이배용 위원장을 데리고 들어가서 어떤 그런 방면에 뭔가를 하지 않았겠는가. 이배용이 역사학자인 줄은 알았는데 전공이 명성황후. 그렇죠. 황후마마 놀이를 하고 나오지 않았을까요? 황후마마 이러면 아이고 뭐 정경부인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손바닥에 왕자를 썼지 않습니까? 그 전에는 건진이 소 껍데기 벗긴 데다가 윤석열, 김건희 이름 걸어놓고 그런 기이한 행동을 하던 자들인데 저는 김건희라면 분명히 장기 집권, 영구 집권 그다음에 싹 우리 국민들 쓸어버린 다음에 내가 윤석열보다 지가 훨씬 똑똑하고 윤석열 조종하는 자니까 다음에 왕은 나인데 윤석열 듣고 들어가서 왕의 기운을 받자. 그다음에 내가 할 테니까 너도 충성해라. 이렇게 또 가스라이팅과 종교적 그러니까 이제 종교로 하면 안 되죠. 사회비 무속 어떤 주술행위를 하고 왔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아니 근데 이배용 위원장 국가조찬기도회의 부회장이란 말이에요. 기독교의 부회장이에요. 어떻게 그따위 행동에 동원될 수가 있습니까? 나이도 70이 넘은 사람이. 정말 이해할 수가. 제가 같은 역사학자로서 정말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정말. 이진관 부장판사 얘기 나온 김에 한 가지만 더 보지요. 재판 진행과 관련해서 강의구라는 그 부속실장 있지 않습니까? 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계속 하는데 정말 그걸 보고 있으면 왜 재판장이 똑바로 정신이 박혀야 되는지 그리고 재판을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를 볼 수가 있어서 저희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 장면 보시죠.
평소 국무회의 진행할 때 출석한 국무위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분위기입니까? 좀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니면 주로 대통령이 말하고 국무위원들은 특별히 의견을 개진하지는 않는 분위기였습니까? 그렇습니다. 보충적으로 여쭤보면 의제 같은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각 그 국무위원들마다 보고해야 될 사항도 있고 네. 그런 부분들은 이미 사전에 다 정리가 돼서 의견 조율이 되고 이미 문서로 다 정리가 되기 때문에 특별히 국무회의에서 그것을 의제를 삼아가지고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빼고는 그런 것들을 논의할 필요가 없어서 그런 겁니까? 제가 배석하는 입장에서 제 관찰자로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네. 의제 같은 걸 사전에 네. 협의를 미리 한 상태에서 국무회의를 하기 때문에 네. 특별한 논의를 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네, 제가 보기에는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사건 비상계엄은 사전에 협의를 했습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는 모릅니다. 아니 뭐 사전에 협의한 내용은 국무회의 당시에 별로 이렇게 논의가 없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지금 앞부분 말씀드린 거는 평소에 국무회의를 말씀드린 거고 이번 지금 말씀하시는 비상계엄 국무회의에서는 제가 관찰자로 들어가지도 않았기 때문에 내용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여쭤보는 겁니다. 네. 저런 걸 송고 질문이라고 하죠. 시간상 다 못 보여드렸는데 또 이렇게 날카롭게 질문을 한 것도 있었어요. 저 강의구 부속실장 증인이 한덕수 총리는 계엄을 사전에 몰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무엇 때문에 그런가요? 뭐 저한테 오늘 국무회의 무엇 때문에 소집하냐고 문자를 보내가지고요. 그것 때문에 그러면은 몰랐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까? 그러니까 또 말을 못해요. 저렇게 재판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전에 이제 뭐 한덕수 쪽 변호인들이 그 논리를 막 만들죠. 뭐 국무회의에서 막 뭐 의원들이 뭐 이야기하고 뭐 이럴 분위기가 안 되는 겁니다라고 하니까 근데요 재밌는 게 그나마 한덕수 쪽 변호인이 윤석열 변호인들보다 좀 나은 것 같습니다. 뭐 핑계대고 그러는 게 어때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기현 판사랑 다른 재판부가 다른 것이 그냥 듣고 있는 게 아니라 근거를 물어봅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근거는 무엇이냐? 어디에 근거한 얘기냐? 이게 어떻게 성립하는 거냐? 그러면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쪽 변호인들은 아예 답을 못 합니다. 그런 건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어떻게 말하자까지만 준비를 한 거지 그 근거를 어떻게 도출해서 어떻게 설득할 거냐에 대한 생각은 전혀 없고 아무 관심도 없는 반면에 이제 한덕수 쪽은 그래도 뭐 좀 고민은 하나라는 정도의 차이는 있으되 전체적인 방향이 뭐냐면요. 그 헌법상의 지위, 헌법상의 의무에 관한 관점은 아예 없습니다. 국민을 대변하고 국민을 지켜야 되는 그 지위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이 없고 오로지 윤석열이 혼자 다 한 거고 국무위원들은 아무 책임이 없다. 우리도 피해자다. 원래 예전에 국무회의 할 때부터 그러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번 내란 사태에 관련한 그 국무회의도 국무총리는 총리라고 하더라도 아무 말 못하는 분위기였다라는 것을 어떻게든 이제 분위기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거 자체는요 아무런 설득력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김건희가 이럴 것 같아요. 이제 한동훈이 아니라 한덕수 총 쏴서 죽여야겠다고 할 것 같아요. 이런 보게 우리가 그 식물총리, 신문총리, 아무것도 모르는 총리를 국무총리 시켜주고 온갖 이유를 다 해줬더니 이놈이 윤석열은 평소에도 독재자고 회의도 지멋대로 하고 우리는 말도 못했어요. 이렇게 주장해버린 거 아니에요. 피해자 코스프레를 네. 하려고. 이제 윤석열, 김건희 그럴 거 아니야. 네. 둘이 편지 주고받을 수도 있으니까. 네. 내일, 야, 우리 밖에 나가면 또는 감옥에서 만나면 한덕수 총 쏴 죽이자. 저놈이 완전히 배신 때렸다. 야, 변론을, 한덕수를 위한 변론 치고는. 예. 그래도 내란 숙의 온투였는데. 네. 너무 저열하게 서로 갈라졌네요. 예.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오늘 또 이렇게 세 분이 나와서 흥미진진하게 진행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또 잊어버리신 거 있으시죠? 지금 16,000명이 넘었는데 동시 접속이 좋아요가 절반도 안 된다는 거. 여러분들 네. 꼭 재미있으면 집중하시느라고 좋아요 누르는 거 잊어버리시죠? 네.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아무리 재미있어도 방송 중에 슈퍼챗 쏘는 분도 있어요. 예. 안진걸 소장님, 예. 백주선 변호사님, 백이성 역사가님, 배공기 앵커님 너무 좋아요.
배궁기 TV 100만 빨리 가야 합니다. 다 같이 홍보, 구독, 권유 함께 해요. 안진걸 TV 올림 337 박수하면서 33,700원. 방송 중에 이런 거 써도 돼요? 아니 제 방금 그 재판장님 방송 나갈 때 네. 기로를 듣고 손을 얼른 움직이고. 썼죠. 왜냐하면 야, 저 우리 대단합니다. 애청자들이 좀 재밌으시라고 네. 이렇게 방송하면서 슈퍼챗 쏘는 게 쉽지 않거든요. 네. 굉장히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멀티태스킹 중에 그다음에 뭐 저 상급이죠. 다음에 제가 다음 소원은 제가 조금 돈을 보면 337이면 33만 7,337원을 보내야 되는데 돈이 모자라니까 33733으로 그쳐요. 다음에 반드시 제가 돈 더 벌어서 33만 7,337원 할 거고 두 분은 337 박수 알죠? 예. 우리 패널 중에 임세훈 소장님이 네. 왜 도대체 33700을 계속 보내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아, 우리 체육 337 운동회 때 박수를 다 임세훈 소장 세대부터 모르는 거예요. 또 그 차이가 있군요. 우리는 1900년 소장 세대가 모르니까. 70년대까지는 전부 다 네. 이겨라. 네, 100권 나눠서 근데 80년대부터는 짜짝짝짝짝이에요. 박수 바뀌었어요. 대한민국 짜짝짝짝짝. 우리는 맨날 또 안 소장님은 월드컵 박수를 또 잘 못 치네. 저는 337 박수가 능하죠. 짜짝짝짝짝 힘들어요. 그러니까요. 그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337 박수를 그 세대는 모르는데 네. 그때 짝짝짝짝짝을 못하는 어른들이 겁나게 많았어요. 맞죠. 네. 박자가 안 맞아요. 맞아. 약간 엇박자 근데 지금 느낌이거든요. 약간 안진걸 소장님도 저도 한번 해봐요. 짝짝짝짝짝. 대한민국 짝짝짝짝짝. 약간 안 맞아. 약간 안 맞아. 그래서 그러면 그냥 337로 가십시다. 네. 영원한 337 세대입니다. 기차 박수라고 해서 네. 네. 몸과 함께 같이 움직였거든요. 네. 짝짝짝 짝짝짝. 짝짝짝짝짝짝짝짝 오야 이렇게 해서 야유를 보내고 저쪽에 똑같이 짝짝짝 해서 보내고 이러면서 응원단장 좀 하셨습니까? 아 좋아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어깨 동무하고 그거로 들어가죠. 꽃바구니 옆에 끼고 아리랑 목동이라고 뭐 죄송합니다. 축구장, 야구장 할 때마다 딱 요즘은 그거 응원 안 이제 하나요? 안 하죠. 그렇게 안 하죠. 안 합니까? 지난주에 안진걸 네. 소장님 그 청도 반씩 맛있게 먹는 거 보고 네. 이 먹방을 목요일로 옮겨야 되나 제가 상당히 잘 먹습니다. 고민했어요. 아주. 진짜 네. 맛있더라고요. 그런데 또 잘 마시고. 네. 네. 매일 또 먹방 할 수는 없고 금요일 날로 근데 금요일 날 바꾸기가 쉽지 않아요. 금요일 날 나오려고 하는 분들이 없어 먹방 때문에. 목요일이 좋죠, 목요일. 네. 자, 다음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아이템 있는데 보스 형님 TV님이 해달라고 또 슈퍼챗까지 쏘셨어요. 백이성 강사님 어제 인권위 국감 보고 열받아서 잠을 7시간밖에 못 잤습니다. 열받아서 7시간밖에 못 잤으면 평소에 몇 시간 주무시는 거예요? 네. 인권위원장한테 한마디 해주세요. 공무원이 자기 직원이라고 헛소리로까지. 저도 어제 참 그거 보면서 야, 참 대단하다. 네. 하나도 안 바뀝니다. 안창호 위원장, 김용원 상임위원 하는 짓 혹시 여러분들도 보셨겠지만 한번 봅시다. 어떤 짓을 어떻게 했는지. 인권위원회 가려고 그랬는데 지금 제가 원래 순서는 저걸 잡아놨다가 오늘 재미있게 진행하는 바람에 지금 2부 시간이 늦을까 봐 마지막으로 갔는데 약간 차질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그러면 짧게 나온 김에 이재명 대통령 결국 이제 하루 아이고 강철인들 그거 버텨내겠습니까? 저는 맞습니다. 정말 보면서 아이고 참 대단하시다. 근데 저러면 안 되는데 좀 쉬어야 되는데 근데 또 쉴 만한 일정이 또 없어요. 뭐 국무회의를 빼먹겠습니까? 뭐 근데 결국은 이제 소방관들 불러서 격려하는 거 대통령은 이제 몸살까지 겹쳤으니까 강훈식 비서실장이 대신했던데 에이펙 때도요. 저는 에이펙 정상회의가 바로 열리기 직전인데 말레이시아 가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거의 말레이시아 갔다 와. 그리고 에이펙 하는데 그것도
이게 그냥 웬만한 정상회담 하는 것만 해도 힘든데 만나는 사람들이 시진핑, 트럼프 아닙니까? 거기에 또 다른 정상들 다 만나서 회담하고 아이고 이제 끝나면 좀 쉬셔야지 했는데 또 바로 국무회의하고 오면서 네, 시정연설 하시고 시정연설하고 엄청난 일정들입니다. 시정연설 가서 박수 받아도 부족한데. 예. 야유박. 뭐 하자는 거야? 변함없이님, 앵커님 다나함 홍산진고 젠프께 보내주세요. 젠프도 앵커님도 건강하셔야 합니다. 아, 그래야 되겠네요. 좋은 아이디어 감사합니다. 이거 진짜 좋은 건데. 네. 이거 다나함 홍삼 100년 진고 우리 정어리몰에서 만든 건데 이게 일반 홍삼 제품보다 그 더 함량이 높거든요. 네. 이재명 대통령께 보내드려야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변함없이님. 그리고 이제 YTN 매각이라든지 이거는 이제 정부 자산 매각 관련된 거였는데 다룰 시간 있나? 그럼 궁금한 거 하나만 얼른 봅시다.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 때 세수 결손을 막으려고 막 정부 자산을 헐값으로 매도를 해버렸지 않습니까? 그 제대로 팔아가지고 다 그게 정부 자산이 돼야 되는데 막 뭐 절반만 넘으면은 막 팔아버리고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 가운데 YTN도 이제 포함이 돼 있을 수 있다. 지금 이제 김민석 총리가 그걸 이제 들여다 보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그때 지시했던 내용을 한번 잠깐 그럼 들어보고 갑시다. 일단은 제가 어젠가 긴급 지시를 했었는데 공공자산 매각이 무원칙하게 대량으로 좀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서 소위 공기업 민영화 요거를 좀 근본적으로 너무 쉽게 행정부에서 일방적으로 국민 여론에 배치되게 집행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정치 쟁점으로 가끔씩 부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런 거 있잖아요. 뭐 걱정하는 게 있어요. 주요 공공 시설을 민간에 매각해서 민영화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불안해하시니까 요거는 예를 들면 국회와 충분히 협의하든지 또 국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서 하도록 제도를 좀 만드는 걸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궁금한 게 안진걸 소장님,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YTN 매각 같은 경우에도 저런 차원에서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그 유진인가가 거기에서 이제 인수를 했잖아요. 그걸 취소하고 다시 원상 복구할 수도 있습니까? 일단 당시 2인 체제 자체의 불법성에다가 한전 KD나 한국마세가 최다 지분 보유자들인데요. YTN이 이제 준공기업이었죠. 공기업을 통해서 운영되는 곳이니까 준공기업이라고 우리가 했는데, 근데 만약에 유진이 애가 타가지고 보신 건설 자본들이 방송을 어떻게든 가지려고 하니까요. 유진은 ENT가 인수를 했는데 한전 KD나 한국마사의 내부에서 반대가 많았단 말이죠. 이건 득보다 실이 많다. 그리고 빨리 팔 이유가 없다. 근데 이러면 협상을 잘해가지고 200억에 팔 걸 만약에 300억에 팔면 이게 공기업들에게 돈이 들어니까 한전 부채 얼마나 심합니까? 그러면 국민 혈세를 오히려 더 불리고 그러니까 탕진을 막고 오히려 국가의 이익이 되는 거죠. 근데 한전 KD나 한국마사가 원래 시간을 끌고 있었거든요. 조금 반대 여론도 있었고 안팎에 갑자기 근데 윤석열 정권에서 강압적으로 빨리 팔아라 그럽니다. 막 국회의원들, 국민의원들까지 나서 그래서 헐값을 팔아버린 거거든요. 여러분 이건 중대한 배임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혈세 탕진이 되고요. 그러면서 또 동시에 방통위의 위법적인 결정 이것들은 충분히 지금이라도 조사하면 방통위가 이제 미방위가 이제 구성돼서 그 매각 결정이 근본적으로 불법이다 하고 취소하면 YTN 다시 국민의 품으로 돌아가는 거죠. 건설 자본이 아니라. 두 가지만 이제 짚으면 잘 말씀해 주셨고요. 그러니까 낙찰할 과정, 그 낙찰자와 낙찰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의 부실이나 아니면 담합, 배임 행위가 없는가 이것을 살펴봐서 그것을 이유로 무효나 취소 사유를 살펴보겠다 이렇게 하나 해석이 되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대주주를 변경할 때 승인을 방통위가 해줘야 되고 지난 2월에 해줬습니다. 지난해 2월에 해줬는데 그 방통위 결정이 하자는 없느냐. 이 두 가지 관점에서 바라보고 무효나 취소 사유가 있다면 그것을 이유로 해서 다시 이제 되돌릴 수 있는 가능성을 검토하자. 저는 이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이제 저것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푸푸님, 이재명은 영혼을 갈아 넣으며 일한다. 윤석열은 소맥을 말아 마시며 놀았다. 김혜경은 한복을 차려입고서 일한다. 김건희는 보석을 슈킹하면서 놀았다. 예. 오늘 인권위 문제는 시간 관계상 못 다루겠네요. 저희가 내일 혹시 되면은 보도록 하고요. 일부에서 마지막으로 제가 오프닝 때 맘다니 뉴욕시장 당선된 사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참 그게 우리 정어리 정신과 함께 다 있어서 좋았어요. 함께 하자. 함께 하면 된다. 그 얘기가 참 좋았는데 맘다니 뉴욕시장 당선자의 발언 한번 연설 장면 한번 보실까요? President Trump, when I say this, to get to any of us, you will have to get through all of us. And if there is any way to terrify a despot, it is by dismantling the very conditions that allowed him to accumulate power. This is not only how we stop Trump, it's how we stop the next one. 예. 어떠세요? 백이성 선생님. 저는 이번에 단순히 젊은 지도자, 뭔가 막 새로운 느낌, 뭐 이런 것에 유권자들이 열광했다기보다는 트럼프가 가는 방향에 대해서 미국 국민들이 이제 조금 회의를 하고 어차피 이제 미국 국민들이 트럼프를 만들었지만 그 가치가 옳은 건가 하는 그런 자성이 조금씩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요번에 이 조란 맘다니 후보의 당선이라는 것은 그 두 가지를 동시에 견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마가 세력에 대한 견제입니다. 마가 세력, 그 백인 이른바 중산층에 대한 견제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은 민주당 주류 세력, 이것도 역시 백인 엘리트 세력입니다. 여기에 대한 견제입니다. 이 조란 맘다니는 우간다 캄팔라에서 태어난 우간다 계열의 인도 아버지를 둔 사람입니다. 출생이 복잡하죠. 우리나라에서는 인도계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인도계 무슬림이라고 얘기하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우간다계 미국인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아프리카계 미국인인 거예요. 미국의 흑인들 그리고 그 가치에 그동안 약자로서 무조건 백인들이 주도하는 어떤 그 미국 사회의 엘리티시즘에 계속 끌려다녀야 했던 이른바 대다수의 양심적 백인들이 요번에 조란 맘다니 후보를 34살인데 무슨 경력이 있겠습니까? 34살인데 뭐 그리고 연설에 거침도 없죠. 트럼프를 막기 위해서는 그 권력 자체를 무너뜨려야 된다. 이래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조란 맘다니 후보는 자기 아버지가 아프리카 학을 전공하는 미국의 대학 교수예요. 예, 그러한 거기 때문에 정말 약자를 제대로 보살피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미국의 그런 뭐 마가 정신이라든지 또는 이런 것에 대해서도 한번 역사적으로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우리 백이성 선생님 한번 같이 봐주시면 감사합니다. 좋겠습니다. 오늘 1부는 여기까지 하죠. 2부에서 민주당의 전현희 최고위원 만나기로 약속이 돼 있어서요.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님, 백주선 변호사님, 백이성 역사 독립군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0만. 네. 100만. 예, 100만. 가자. 그래 한번 하고 갑시다. 네. 우리 풀샷 한번 잡아주세요. 자, 정어리 TV 100만 가자. 100만 가자. 사실은 우리 공식 구호가 있습니다. 네. 함께하면 됩니다거든요. 한 번 더 하시죠. 제가 함께하면 됩니다 해주실래요? 네. 예. 함께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야. 예.